여러분은 혹시 카페에서 차를 사 마실 때 망설여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마셔야 할 때마다 차는 괜히 가격이 너무 비싸게 느껴져서 망설이곤 해요. 사실 커피나 술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음료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물에 티백을 넣은 것뿐인데 뭐 이렇게 비싸게 받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본 분이시라면 오늘 인터뷰를 주목해 주세요. 오늘의 인터뷰의 문주빌레님은 차가 너무 좋아서 혼자 매일 차 마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심 티하우스라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운영하며 차 문화의 다양성과 매력을 전파하고 있어요. 차의 진심인 티 페어링 디렉터 문주빌레님이 온 마음으로 영업하는 차의 세계. 어쩌다가 취미를 업으로 삼기 시작한 건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오늘 어떤 취미로 나오셨는지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차실을 운영하면서 티페어링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문주빌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지빌리님.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차 마시고 차 우리는 취미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차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좋아하기 시작했는지 궁금해요. 제가 차를 처음 좋아하기 시작했던 건 음, 19년도였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예전에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때 제가 심신이 계속 안 좋은 상태여서 그걸 좀 음,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혼자 찻집에 가가지고 음, 티 테이스팅을 해보면서 막 효능도 물어보고 음, 또 좋은 차를 그렇게 두어 개를 다도구랑 함께 선물을 해준 거예요. 음, 나는 차를 어떻게 마시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있는지도 음, 몰랐는데 아 그냥 이런 게 세상에 또 있구나 하고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약간 제 마음에 좀 씨앗처럼 있었나 봐요. 음, 그래서 19년도에 제주도에 인턴으로 한 달 살이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휴문 날에 이제 좀 너무 힘드니까 요가 음, 하러 다니고 차 음, 마시러 다니면서 힐링을 하러 다녔거든요. 음, 그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찻집에 다니면서 음. 차를 이렇게도 마시고 이렇게 예쁜 티푸드랑도 먹고 너무 예쁜 공간도 많고 되게 다양한 즐거움이 있구나를 아름아름 알아갔던 시작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전에는 차를 별로 그렇게 즐겨 마시진 않으셨던 네, 거죠?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어. 세계를 또 전혀 몰랐고, 음. 그냥 대학생 새내기 음. 시절이었으니까, 다 같이 술 마시러 가자 하면 술 마시러 가고, 마시지도 못하는 술 그냥 마셔야 되니까 마시고, 그냥 그렇게 다들 좋아한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따라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음. 그럼 그렇게 해서 일단 차에 입문을 하셨는데 얼마나 자주 차를 드시는 편이세요? 저는 매일 한 종류 이상은 먹습니다. 어.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고, 만약에 하루가 너무 바빠서 못 마시는 날에는 다음날 아침에 얼른 일어나서 또 차를 마셔요. 그냥 음. 그게 저한테 리추얼이 되고 약간 하루라도 안 마시는 날에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하면서 제가 하루를 마무리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행위라는 걸 아니까 '아 오늘 자기 전에 얼른 가서 차 마셔야지.' 하는 게 저한테도 그냥 습관으로 된 것 같아요. 의무라기보다는 즐거움의 요소인 거죠. 정해진 시간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하루 중에 언제든지 한 번씩은 맞아요. 꼭 먹는 그런. 언제든지 마시고 근데 음. 자주 마시는 시간대는 저녁이 제일 많아요. 어.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무조건 그냥 뭐 점심 먹거나 음. 일을 할 때는 시간 될 때마다 마셨는데 직장을 안 다니는 시간이 뭐 주말이나 그럴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뭐 밥 먹고 마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마시고 디저트 있으면 마시고 틈만 나면 마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차를 마시고 우리는 그 매력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 일단 차 마시기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력이 진짜 많거든요. 음. 하나씩 이게 얘기해 주세요. 차 매력은 일단 속도랑 좀 균형인 것 같은데 음. 커피가 사실 물론 디카페인도 있긴 하지만 좀 가지고 있는 성질 자체가 에너지를 올려주는 그 각성 효과가 카페인에 강하게 있잖아요. 음. 근데 그 뇌에서 그 피로를 느끼게 하는 물질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대요. 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각성이 되고 피로를 느끼지 못하니까 뭔가 에너지가 올라온 상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카페인이 차에도 있는데 그럼 차는 괜찮은가라고 하지만 차에는 그 카페인도 있으면서도 대안인이라는 그 완화를 시켜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몸에서 흡수를 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걸 느리게 흡수하게 하는 성향도 있다 보니까 커피랑 차랑 비교했을 때 좀 다르게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애초에 함량도 다른 거죠. 근데 술은 너무 올라가게 하거나 너무 낮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껏 기뻐지다가 한껏 졸려지면서 처지는 그 느낌이 제 톤이 변하는 게 조금 저는 제 모습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차는 그렇게 천천히 계속 우려지면서 대화의 밀도도 우려지듯이 이렇게 되게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게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어서 제 에너지에 대한 균형도 있고 그 속도도 천천히 흘러갈 수 있었던 게 일상과는 다른 느낌으로 주다 보니까 매력이 많이 컸던 걸로 느껴졌었어요. 되게 건강한 음식, 그러니까 음료 문화라는 맞죠, 생각이 맞죠. 들어요. 저속 노화 시대에 잘 너무 맞아요. 잘 네. 맞는 속도를 가진 음료 문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차 문화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술이나 커피 문화에 비하면은 좀 덜 발달된 경향도 있고, 그쵸. 저만 해도 카페에 가면은 차는 왠지 아까운 비싼 느낌? 맞아요. 사실 맞아.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그냥 뭔가 그냥 이 티백 물에다 그냥 이렇게 맞아요. 담궈주는 건데 뭘 저렇게 비싸게 받나 싶어서 괜히 돈이 아까운 느낌이 맞아.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음. 다른 음료는 그냥 한 번 마시면 끝인데 차는 여러 번 마실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잖아요. 계속 우려서 마시니까. 음. 그리고 경험의 영역에도 전제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물론 커피도 술도 정말 깊이 들어가면 그 영역도 있지만 차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고 어떤 도구를 쓰고 어떤 차를 누구랑 마시면서 그 경험이 손끝에서 나오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손끝으로 우리는 시간과 농도나 막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나 향이 너무 달라지니까 그걸 세밀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감각도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이 또 깊이 들어가면 매력이 있지 않을까. 알면 알수록. 그쵸. 또 이제 요새는 사실 차 하면 뭐 웰니스 이런 키워드랑 같이 생각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은 좀 올드하고 좀 고리타분한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되게 무궁무진하고 넓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차에 대한 이런 편견을 좀 깨부순다면? 편견이 깨부순다면 제가 그래서 그냥 차를 이렇게 편안하게 즐겨보세요라는 것보다 팁푸드, 뭐 페어링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이유도 차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면모를 수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면서도 제약 없이 먹을 수 있는 채소로 팁푸드를 만들어서 차랑 같이 먹어보는 새로운 경험을 준다거나 또는 차로 칵테일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게 하면서도 차가 늘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편견을 벗어나게 해주는 영역을 사람들도 많이 이제 경험하게 해준다거나 그러면서 그 다양성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해보면은 그 매력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뜨거운 거 못 마시니까 차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단정지어서 그 세계에는 당연히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깨고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만들어둬야지 벽을 넘어서는 경험에 존재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듣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막 얼죽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되게 차가운 음료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차를 더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분명 냉차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쵸. 아이스로 마실 수도 있고 이게 뜨겁게 마시는 게 너무 좋긴 하지만 저희도 당연히 차덕후들도 시원하게 먹고 싶을 때도 많고 밀크티도 되게 좋아하고 뜨거운 거 마신다기보다는 그 온도조차도 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오래 곁에 두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음료인 것 같아요. 혹시 또 차의 매력이 또 있을까요? 또 차 애호가들은 사실 모여서 다회라고 해가지고 찻집이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에 사람들 불러서 각자 좋아하는 차 하나씩 가지고 와서 따뜻한 물만 있으면 저희는 계속 우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는 포틀럭 문화가 너무 발달됐는데 그 문화가 다회 문화에서도 많이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찻집에서 가지고 있는 차를 우려주시는 것도 있긴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차 설명하면서 덕후들의 모먼트인 거죠. 자, 내 것을 자랑해볼게 하면서 이런
차가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맛이 있고 이러니까 이런 맛이 나를 함께 공감하면서 그 미각에 대해서 좀 탐구하는 걸 해보니까 굉장히 무해하면서도 건강하게 그 오랜 대화의 시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놀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술 문화랑 그렇게 친하질 않거든요. 술을 그렇게 그 술 분위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성인이 되면은 술 맞아. 당연히 막 잘 마셔야 되고 그쵸. 그러는 게 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내 취향을. 그래서 맞아요. 나는 이 술 마시는 분위기랑 맞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항상 카페에서 저는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커피로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차 마시는 분위기는 또 뭔가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길게 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게 차에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에 취했다. 차에 하는 취하면 것처럼 어떻게 돼요? 차에 취하면은 응. 계속 각성된 것 같은 형태로 차를 계속 마셔요. 술도 어. 취하면은 취한 상태로 또 술을 먹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차도 이제 점점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좋으니까 계속 차를 부르면서 마시고 이제 새벽까지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화장실 많이 가게 될 것 아, 같아요. 많이 가죠. 그래서 막 뭔가 자신만의 공간에서 편하게 마시는 게 덕후들의 모먼트인 것 같아요. 공간에 대한 또 욕심이 생기겠네요. 그쵸. 근데 아까 그 다회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인터뷰 전에 이 차 관련된 걸 조금 찾아봤는데 그 다의 의미가 차와 맞아요. 관련된 그 한자어가 네,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 다만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다구, 다기, 다회, 맞아요. 그리고 다우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버두자 써가지고 네. 너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그 차 마시는 맞아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떤 문화길래 어떻게 다우라는 그런 단어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예절과 다도의 영역이었기도 했고 또 우리가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올렸던 게 술이 아니라 시초는 차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예절과 필수적인 요소로 있었던 건데 그게 점점점 기호음료로 잡다 보니까 영역이 좀 많이 줄어들고 선택의 영역으로 자리가 잡게 된 거긴 한데 그래서 그 다라는 게 많이 붙였던 이유도 그거에 대한 실생활에서 사실 필요했던 거죠. 옛날에 이제 성균관에서도 예절과 그런 도예를 위해서 필요했던 문화이다 보니까 그 이름을 붙여서 필요한 도구들을 다 만든 것들도 예절에 있었던 거고 그 문화가 계속 있었던 게 우리는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다시 발굴하는 느낌. 그렇죠. 진짜 오랜 역사를 가진 맞아요. 음료라는 게 확 체감이 되네요. 성균관 얘기 들으니까. 근데 그 차 마시는 친구들은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차 마시는 친구들이 처음엔 저도 당연히 계속 혼자 다녔어요. 혼자 다니고 그냥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랑만 다니고 하는데 더 많이 다니고 싶은데 더 많이 갈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혼자 가면은 혼자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아무래도 조금 좁아지잖아요. 근데 같이 가면은 뭐 메뉴도 다양하게 시켜본다던가 더 깊이 들어가면서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그걸 나누고 싶었던 거를 기록하면서 그 기록하는 친구들이 많이 주변에 생겼고 그 사람들과 인스타에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인스타 내에서 친구가 됐다가 차를 진짜 만나서 마시러 가자 하는 게 한 번, 두 번씩 생기다 보니 우리들의 차 마시는 모임이 되었고 그게 다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서로 진짜 다우라고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데 그건 좀 내 이상한가? 다우야라고 소개를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누군가에게 그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차를 나도 이제 마셔보고 싶다 하는 초심자들에게 줄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내가 차에 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내가 왜 차를 좋아하게 됐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래서 막 찻집을 가보고 뭐 차를 사보는 거는 두 번째고 그 차에 끌리게 된 포인트가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차는 그냥 티백으로 마시는 게 당연히 다인 줄 알았는데 또는 재미가 없는 분야인 줄 알았는데 찻집이 왜 이렇게 감각적이고 예쁜 곳이 많지? 또는 차랑 먹는 티푸드가 왜 이렇게 너무 예쁘고 막 이런 오밀조밀한 매력이 있지? 그런 다양성에 대한 것에 끌려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또는 색도 되게 다양하고 그 온도도 되게 다양하면서 그 변주를 줄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 매력이나 다양성을 알고 싶다 때문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자신이 좋아하게 된 기준이 뭔지 그 포인트가 뭔지에 따라서 그게 가지고 있는 곳이 찻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가르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기준점에 따라 선택을 하는 방향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이건 진짜 모든 그 취미든 뭐든 어떤 분야에든 다 그쵸, 그쵸. 통하는 얘기일 것 네. 같아요. 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 포인트로 파고 네, 들어가는 네. 거. 그럼 집에서 차를 내가 즐기고 싶다 했을 때 필요한 기본 장비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뭐 크게 입차를 음. 정말 마시고 인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머그컵부터 당연히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기본적인 예로 말차는 뭔가 그 넓은 접시를 다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손으로 쳐서 거품을 만드는 도구, 거품기 같이 생긴 그 도구를 차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말차를 격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밥그릇 같은 다완 넓은 게 당연히 없으니까 진짜 밥그릇 가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구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그 분야, 그 좋아하는 차를 얼마나 더 많이 즐기고 싶으냐의 무게감을 생각을 해보고 아, 내가 그럼 입차를 좀 더 다양하게 즐기고 싶어 하면은 난 간단하게 즐기고 싶은 거랑 조금 더 깊게 즐기고 싶은 그 두 가지로 당연히 나뉘거든요. 간단하게는 진짜 티 인퓨저라고 해서 그 쇠로 된 스테인리스 안에 찻잎을 넣고 우리고 빼는 티백과 같은 형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원터치 머그라고 해서 입 넣고 버튼 한 번 누르면 이제 물이 싹 빠져나가면서 그 머그 같은 거 안에 찻잎이랑 물이 딱 걸러지는 그냥 버튼 하나로만 할 수 있는 도구도 있기도 하고 이제 깊게 가는 영역으로 넘어서면은 다관이라고 하는 차 주전자 그리고 차 주전자에서 찻잎을 빼고 물만 남겨서 고르게 분배를 한다라는 뜻의 공도배라는 수구 도구가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따라주는 거죠. 그리고 찻잔 이렇게 한 3가지가 있으면은 입차를 마시는데 아무 제약 없이 마실 수 있는 도구로 시작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오, 도구가 진짜 많긴 많네요. 정말 근데 끝도 없이 많아요. 뭐 다관 차 주전자에 뚜껑을 올려놓는 거치대도 있고 찻잎을 푸는 스푼도 있고 그 스푼을 내려놓을 거치대도 있고 뭐 밑에 빠져나가게 하는 물 받침대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다양한 도구 때문에 오히려 좀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도구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난 번거로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도구도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어떤 부분부터 시작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차 세계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것도 있어요? 차는 저는 감각이랑 경험의 음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밀도만큼 다양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음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오늘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오늘 좀 뭔가 좀 처지는 느낌이다 또는 너무 좀 몸이 으실으실한 느낌이다 하면은 전 보이차를 마셔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너무 차면은 따뜻하게 올려줄 수 있는 에너지로 차를 찾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효능이나 또는 그 가지고 있는 매력을 내가 조금씩 알고 있으면은 내가 오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해보고 그거에 맞는 걸 나한테 약간 처방같이 해줄 수 있는 느낌의 감각이랑 경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나를 조금 더 존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네요. 맞아요. 웰니스랑 확실히 맞다. 연관이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방구석 차실이라고 그 집에 따로 차를 마시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그 계정에서 봤거든요. 네. 방구석 차실이라고 하면서 이 공간을 일단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모순적이지만 방구석 차실이라고 부르고 차를 우리는 공간은 거실에 있고 차를 주로 마시는 공간이 제 방인 거거든요. 방구석 차실이 차를 마시는 게 꼭 뭔가
좋은 풍경과 찻집이어야지만 가능했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저한테도. 차를 마시러 밖으로 나가서만 마실 수 있었는데,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제 방 안에 들이고 나서부터 정말 그 작은 소파에 앉아서 그냥 좋아하는 엽서들 붙여놓고 그 아늑한 공간에 뉘어 편안하게 차 마시는 공간이 나에게는 그날의 휴식이구나 싶어서 이름을 붙인 게 방구석 차실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물리적인 공간을 따로 조그맣게나마 만든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게 저한테 휴식 공간으로서 아예 자리 잡게끔 하는 의식이온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음, 진짜 작은 거 하나하나도 내가 오늘의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음, 오늘 할 일이 이렇게 많이 리스트업을 해놨는데 내가 이 할 일을 다 완수하지 못했네 라는 것에 나아가서 그걸 벗어나서 차를 마시는 거는 온전히 그냥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다. 내가 해야 되는 것 말고 나를 위해 해주는 시간이다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이름을 붙이고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도 여기에 있는 시간이나 앉아있는 그만큼만은 내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좀 의식을 주는 행위가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잠깐 얘기를 나눠봤지만 되게 다양한 다구와 다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초보자를 위해서 소개를 해주실 때만 해도 오 많다 이러면서 들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진짜 있거든요. 많죠. 근데 그래서 뭐든지 그렇지만 장비에 대한 욕심도 당연히 생길 것 같고 맞아요. 차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아무래도 다구에 대해서도 훨씬 관심이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사실 나 엄청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일단 맥시멀리스트인 것 같고 찬장의 그 찻잔들이 그렇게 질비한데 또 샀어? 이제 둘 곳이 없다 라는 상황이 다다르다 보니까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맥시멀리스트가 아니라 그 다구의 모양이랑 용도랑 재질에 따라서 진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말차를 격불하기 위해 아까 넓은 다완이 필요하다 했던 것처럼 그게 만약에 뭐 유리 소재면은 시원한 느낌이 드니까 여름에 마시기 좋고 근데 어두운 색깔이면은 좀 겨울에 마시면 따뜻하니까 또 겨울에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게 거친 유약을 발라진 느낌이라면 거품이 뭐 많이 나니까 되게 풍부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뭐 매끈하면은 또 매끈한 대로 부드러운 맛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매력이 다 달라서 있는데 또 사가 아니라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다 그릇 있잖아요. 네. 그릇의 중요성을 잘 모르다가 일단 대학교 때 제가 유학을 갔어가지고 이제 혼자 살 때는 좋은 막 그릇을 못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막 싼 그런 밥그릇에 뭐 파스타도 해먹고 막 차도 마시고 막 온갖 걸 다 해먹고 머그컵 하나에다가 온갖 음료를 다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집에 있는 엄마의 좋은 그릇들로 먹기 시작했는데 음식의 맛이 똑같은 음식이어도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차도 그냥 이렇게 멍청하게 생긴 머그컵에 그냥 이렇게 띡해서 먹는 맛이랑 정말 잘 만들어진 좋은 다구로 마시는 거랑 맞아요. 너무 맛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 똑같은 실제로 차여도. 진짜 맛이 달라요. 실제로 달라요? 진짜 실제로 과학적으로? 달라요. 네. 오. 그래서 이게 저도 다구를 다 하나하나 실험해 보거나 그런 건 모르지만 차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은으로 된 재질로 만든 걸로 만들었던 다구로 우려서 마시는 거랑 똑같은 차여도 유리로 된 거랑 또는 뭐 종이로 된 것도 있거든. 일회용처럼 종이로 된 거랑 또는 이 도구랑 이 넓은 도구랑 이 좁은 도구랑 해서 마시는 거랑 그 추출되는 향이랑 맛의 퍼짐도 다르고 나오는 그 양 자체도 좀 차이가 다들 이렇게 미묘하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각인 부분이라서 그냥 처음에 마실 땐 저도 모르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데 많이 마시다 보면은 내가 집중하는 그 미각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 맛이 조금 다른 것 같고 저기서는 이 맛이 다른 것 같네 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차이가 있어요. 그럼 진짜 감각에 예민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미각에.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죠. 근데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즐기는 사람이 오래 좋아하는 것 같고 이게 다 똑같은데 하면은 여기까지는 아직 흥미가 도달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것 같네라는 걸 초반에도 되게 캐치하는 게 즐겁다.
또는 그 포인트가 벌써 발현이 됐다 하면은 즐길 포인트가 이미 무궁무진하게 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 감각을 이렇게 단련하는 과정이 어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집중을 하고 계속 많이 마셔보고 이런 것밖에 없나요, 방법이? 이게 다른 제가 음. 디자인 계정도 좋아해서 팔로우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영감을 어떻게 얻는가 또는 그 감각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한 Q&A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답변해 주시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정말 많이 수집하고 내 안에서 그걸 많이 뿌려놔야지 거기서 하나씩 캐치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 이게 질적으로 키우고 싶으면 양적으로 키워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받기도 하고 또 최근에 다른 음악 관련된 계정인가? 거기서도 지금 시대의 음악가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수천 곡의 곡들을 작곡한 것 중에 우리가 몇 개의 곡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수많은 걸 뿌려놔야 우리가 그걸 다 수확을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먹어보고 막 이게 무슨 막 이런 맛이야 이런 거를 막 느껴보라기보다는 그거를 다양하게 내 방식대로 표현해보는 연습이 제일 먼저인 것 같아. 이거 막 나무 맛 나 또는 막 찜질방 냄새 나는 것 같아 하는 것도 다 느껴보고 어쨌든 편하게 표현해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한 번씩 먹으면서 맛있다가 아니라 그런 감각으로 표현해보면은 그 표현이 조금 더 나중에 더 깊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거죠. 오, 이거는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뭘 마시든 뭘 먹든 그렇게 생각해보는 게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단숨에 뭔가 저도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저는 요리를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을 했으니까 이 음식이 어떤 재료가 들어갔고 왜 이런 맛이 났는지를 친구들이랑 끝없이 얘기하고 또는 쉬는 시간이나 주말 또는 돈이 생겼다 하면 막 다이닝 같은데 막 돈도 없는데 다 돈 털어서 막 가서 신기한 거 누려보고 막 맛을 표현해보고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연습을 의식적이나 또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게 있다 보니까 지금에 또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문주빌레님은 차 생활 중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사람들이랑 같이 도란도란 작은 잔 들면서 계속 차 우리면서 차 마시고 편안한 시간 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실제로 저희 가족도 종종 주말이나 금요일마다 패밀리 티타임 하면서 디저트가 있으면 앉아가지고 차랑 같이 디저트랑 먹으면서 뭐 지난 일주일 어떻게 보냈는지 막 이런 일 있었다 막 깔깔깔 떠들고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또 친구들도 종종 저희 집에 불러서 밖에 나가면 또 오랫동안 있으면 좀 비용도 비용이고 눈치도 보이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잖아요. 근데 차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뭐 만들어 먹거나 또 가지고 오거나 하면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그 시간들을 되게 좀 애용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차 자체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가장 맞아요. 좋은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차를 마시게 되기 시작한 그 취미를 만나기 전과 후에 나에게 생긴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약간 낭만도 생긴 것 같고 이게 작년에 제가 이름을 낭만 실천의 날이야 하면서 연차를 딱 쓰고 날씨가 너무 좋은 5월, 6월에 제가 좋아했던 그 로망이 내가 운전을 할 줄 알게 되면 경치가 좋은 곳에 딱 의자 펴고 앉아서 차 마시면서 고즈넉하게 보내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였는데 이제 운전을 조금 익숙하게 할 줄 알게 되었고 그 일주일간 뭔가를 해야 되는 직장 속에서 잠시 흐름을 끊어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차 마시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로망이자 낭만인 거예요. 그걸 실천하는 순간에 곳곳에 이제 계곡 가서도 그렇게 차 마시고 숲에 공원에 가서도 차 마시다 보니까 그 순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좀 된 것 같아요. 차가 근데 그거를 뭔가 허락해준 느낌이에요? 네. 이게 뭔가 오히려 수고스러움이 낭만을 더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티백 우려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맛과 향이 있는 차를 오늘 골라서 차 도구를 열심히 이렇게 깨지지 않게 싸서 그거 굳이 들고 가가지고 의자를 펴고 앉아서 그렇게 앉아서 시간을 또 내가 가진 것들 풀어서 나만의 시간을 나만의 공간처럼 만들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즐거움을 좀 알게 된 게 크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해보면 그 차를 우리는데 필요한 그 수많은 가구들과 맞아요. 그 너무 다양한 옵션들 이런 거 자체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낭만을 주는 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진짜 맞아요.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걸 알면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아니까 내가 그냥 이 행위 자체가 좋다면 오늘은 그 번거로움이 내키지 않는다면 간편하게도 즐길 수 있는 허용을 주는 거기도 하죠. 그러면 혹시 차를 통해서 배운 약간 삶의 지혜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이건 진짜 확실하게 네. 존중할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존중 더 하고 싶어졌고 이게 취향도 취향이지만 차가 조금 더 그 향이나 맛이나 효능, 뭐 성질, 농도감 너무나 그 손끝에서 나오는 사람에 따라서도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같이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차를 마시고 싶은지 물어봐요. 그러면 그 기분과 컨디션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컨디션이 뭐다라고 말하면 제가 약간 처방해 주듯이 그거에 맞는 차를 골라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와의 티타임을 가질 때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존중하니까 이 차를 마시는 거고 같이 마실 사람에 대한 물음을 하면서도 그걸 캐치하고 존중하면서 차를 우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면모가 계속 쌓여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일단 다른 사람이랑 차를 마실 때는 보통 다른 사람의 그 취향과 이런 거를 더 많이 고려를 해서 맞춰주시는 편인가 봐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음. 저는 혼자 있을 때는 혼자 마시고 싶은 건 너무 편하게 마실 수 있는데 이 사람과 함께하는 차를 우리는 시간에서는 그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오늘의 상태가 어떤지, 오늘 어떤 음식이 먹고 싶었는지를 생각을 많이 하고 차를 선택해요. 아까부터 그 차 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누군가와 함께 마신다는 거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그런 거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같이 마실 때와 홀로 마실 때를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같이 마실 때는 약간 여행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여행을 할 때 고요한 것도 좋고 선택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긴 것도 너무 좋은데 이 즐거움을 누군가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순간도 있잖아요. 같이 기억하고 싶고. 그래서 혼자 마실 때보다 함께 마실 때는 그 다채로움을 조금 같이 기억할 수 있는 동료가 생기는 거. 그래서 함께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게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당연히 내가 닿지 못하고 몰랐던 세계의 차를 그 사람이 나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간접 여행 떠나듯이 또 새로운 걸 알게 되니까 함께 있을 때 시너지가 거기서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행에 빗대니까 진짜 확 와닿아요. 저도 그 여행 생각하면 둘 다 되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홀로 가는 것과 누구와 같이 가는 게. 맞아요. 누구와 같이 가면 확실히 감상을 나눌 수가 있고 맞아요. 그러면서 더 깊어지는 네. 경우도 많으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그 취미를 넘어서 차를 사실 지금 우리고 그냥 마시면서 혼자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티 소믈리에 자격증도 따시고 네, 막 차 맞아요. 관련 인스타 계정도 운영을 하시고 그쵸.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원래 이렇게 뭔가에 빠지면 약간 깊이 디깅을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뭔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덕후들을 주변에서 봐도 그런지 내가 막 덕후야. 막 엄청나게 디깅해보고 막 혼자 실험해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정도의 디깅이 제 속에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요가를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요가 자격증 따러 이제 발리 갔다 오고 요가를 아직도 저도 또 6년째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좋아하는 게 한 번 있으면은 잔잔하게 계속 오래 두는 성향 때문에 파생될 수 있었던 거를 좀 다양하게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일단 티 소믈리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티 소믈리에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보다는 차의 맛이나 향도 분석하고 차 문화도 연구하고 차를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하는 손님한테 차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이 향과 맛을 느낄 수 있게끔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티 소믈리에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구하는 것도 없기도 하고 전문으로 뽑는 티오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도 그만큼 처음 들어봤어요. 그쵸. 이게 사실은 옛날에 프랑스에서 이제 부유층들이 자신의 와인을 관리를 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와인 소믈리에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그 소믈리에라는 것이 아무래도 맛과 향이나 재고 품질 관리 그 경험을 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직업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많은 분야로 붙이면서 소믈리에가 붙여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티 소믈리에뿐만이 아니라 워터도 있고 뭐 전통주도 있고 그 외에 워터요? 뭐 네, 물? 워터도 맞아요. 워터도 정말 마시다 보면은 그냥 우리는 물 마시지 생각할 수 있지만 깊게 들어가는 경험으로서 감각에 의존하다 보면은 맛이 정말 달라지고 그 물에 따라서 술이나 차나 이 모든 음료들에서도 다 페어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기반이 되는 게 물이다 보니까 결과물도 많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은 그 감각에 대한적으로 의존하는 경험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게 소믈리에로서의 장점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티오가 별로 없다. 그래서 차를 전문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차 메뉴에 관련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수심 티하우스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좀 더 사업을 넓혀가실 생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수심 티하우스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그 계정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수심 티하우스라고 처음에 사람들이 딱 들으면 이게 하우스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으니까 실제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계정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건가요? 이게 그 19년도부터 차를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 제주도에서 살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 난 차를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랑 즐기고 싶은데 왜 주변에 같이 갈 사람도 없고 또래에서는 주변에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인스타가 조금씩 그때 커가고 있는 시즌인데 이런 비슷한 계정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더 좋은데 많이 알고 싶은데.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좋은데 갔다 온 데를 알려야겠다 싶어서 계획적인 성향과 달리 정말 앉아서 그냥 직감대로 이름도 그때 고민을 크게 하지 않고 만들었었거든요. 이름은 그 수심의 말 그대로 물의 깊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가 찻잎과 물이 만나서 우려지는 게 차로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라는 비정형의 형태를 조금 집중을 해봤고 뜻을 말씀을 드리자면 물의 깊이만큼 내가 원하는 깊이대로 차를 마시는 동안만은 헤엄치고 사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지었고 하우스라는 것도 단순히 이렇게 룸이라는 작은 공간에 좀 집약적인 것보다는 조금 넓기 아늑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름을 붙이면서 나중엔 내가 그런 브랜드나 공간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으로 더 큰 의미로 지었었던 거긴 했죠. 수심이란 이름이 너무 좋네요, 진짜. 차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주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티 페어링을 할 수 있는 뭐 디저트나 음식이랑 같이 소개를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조리 전공을 하셨고 그래서 직접 그 음식 같은 거나 디저트도 만드시면서 차와 어울리는 음식을 같이 큐레이션 하고 계신데 이 티 페어링을 할 때 신경 쓰는 거는 뭐예요? 이게 아무래도 음식이랑 차랑 같이 먹는 행태다 보니까 균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별로도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은 차이겠지만 함께 어우러질 때 좀 더 풍부한 효과를 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식재료에 대한 무게감도 좀 많이 중요시하는데 뭐 만약에 이 음식이 되게 기름지고 무게감이 좀 있다고 하면은 너무 가벼운 성질의 차랑은 좀 이질감이 들고 차랑 음식이랑 되게 따로 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감과 균형을 좀 생각을 하면서 같이 두려고 하는 편이고 뭐 예를 들어 쉽게 만두라고 하면은 만두랑 우롱차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만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나 속에 좀 잘 씹히고 쫄깃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육즙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기름진 감칠맛이랑 우롱차가 가지고 있는 고소하면서도 깔끔함이 그 개운하게 여운감을 줘서 같은 감칠맛으로 좀 작용하니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같이 먹으면 너무 궁합이 좋고
또 김밥이랑 녹차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 오. 김밥에 김이 그 감칠맛 우마미가 있고 또 녹차에서도 대한인이라고 하는 감칠맛 성분이 또 있거든요. 그 감칠맛의 성분을 같이 페어링을 해서 먹다 보면은 김밥을 먹고 약간 텁텁함이나 입에 남고 있는 그 부분을 또 차랑 같이 먹었을 때 향긋하면서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하니까 아 김밥 먹으면 딱 아 이게 생각난다는 게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면은 계속 찾게 되는 조합으로 내 안에서 계속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군침이 돌아요. 너무 설명을 맛깔나게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꼭 그렇게 진짜 먹어봐야겠어요. 김밥이랑 녹차는 뭐 집에서도 편하게 음. 즐길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피크닉 같은 거 갈 때 이제 차덕후들은 또 김밥에 녹차 쌓아와가지고 먹고 어. 근데 아까 그 음식과 차 페어링 할 때 무게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음식이나 차 맛이 무겁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가볍다는 건 또 어떤 느낌인지. 뭔가 보이차나 홍차는 음. 녹차에 비해서 조금 더 색깔도 짙고 발효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느끼는 정도도 무겁다라고 느끼는 부분인 거죠. 근데 녹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찬 성질이고 또 입 안에서 느끼는 개운함이나 산뜻함이 홍차에 비해서는 되게 가볍잖아요. 물의 색깔 수색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옅은 편이고 그걸로 따지는 무게감도 있고 또는 음식에서는 이 무게감을 좀 약간 흙맛이나 또는 텁텁함 이런 부분의 식감과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두도 그냥 찐만두, 물만두랑 구운 만두랑의 무게감을 따져본다 하면 당연히 구운 만두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색깔과도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그 무게감이 내가 어떤 포커싱을 하느냐에 뒀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문주빌레님은 차가 좋아서 내가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그런 행동이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어요. 가만히 멍을 때리면서 고민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다 나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나다웠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큰 틀을 봤을 때는 저는 사실 계획을 많이 세우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고 싶고 어떤 방향이었으면 좋겠고 막 많이 생각하는데 차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다 직관적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모든 선택들이. 내가 멀리 보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니까 보다는 지금의 여기에 마음에 끌려서 그 직감의 그 순간대로 많이 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속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만큼 좋았다는 거네요. 그쵸? 나의 어떤 계획적인 그런 성향을 막 흩뜨릴 정도로? 근데 그게 그 취미로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좋아서 시작을 하면 나 혼자가 즐기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친구들 그냥 지인들이랑 같이 그쵸. 즐기면 되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공부를 하고 막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까지 하게 된 그게 터닝 포인트 같은 게 있었어요? 약간 저는 뭔가 제 레벨 높이듯이 그러니까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경험을 그냥 나 이런 걸 해봤어가 아니라 내가 이런 걸 해봤다라는 게 기록에 남게끔 할 수 있는 걸 계속 레벨 수집하듯이 하나씩 수집해서 내가 여기에 도달하면은 그 다음 걸 도달을 해보고 그런 성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경험 속에서도 그 기록 발자취를 딱 굵게 남길 수 있는 게 남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문주빌레님이 하는 1대1 티테이블에 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한테 사전 질문으로 뭐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물어봐 주셨고 이제 그런 거에 맞게 또 페어링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티를 3개였나요? 4개 맞아, 한 정도를 3-4개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 저희가 아예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좀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티를 퍼스널라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해본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기분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존중을 표시할 수 있는데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나는 이 맛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나는 그것을 다 좀 소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라고 한 게 저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장치이자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나 혼자 즐기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계정이 커지면 이제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올리게 되는데, 그쵸.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낭만을 즐기러 내가 그 어디 외곽 같은 데 가가지고 즐기는 그 모습을 근데 또 찍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찍어서 올리고 싶을 때 맞죠. 막 차 내리고 이런 거 나의 모습을.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은 이제 너무 좋아 보인다 이러고 말 수 있지만, 이걸 계속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게 또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게 콘텐츠를 위한 콘텐츠처럼 돼가지고 그쵸. 그 순간을 내가 잘 못 즐기고 이 찍는 거 행위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너무 많죠. 기분 너무 많이 느꼈고 저도 그냥 좋아서 나누기 시작했던 건데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뭔가 숙제처럼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하라고 한 적은 전혀 단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저한테 계속 너 이것도 해야 되고, 당연히 또 비슷한 같이 커가는 사람들 보면 내가 좀 더 나만의 차별성을 어떻게 더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그러면 그냥 저는 그냥 멀어져요. 그 시간은. 사실 이게 계정 SNS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멀어지는 게 도달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 좋은 건데, 제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가 운영한 사람이니까 제 에너지 텐션에 맞춰야 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순간 멀어지고 그럼 다시 여기에 관심을 쏟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고, 뭔가 계산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자연적인 마음이 발휘될 때까지 좀 멀어졌다가 아예 거의 약간 안 보다시피 멀어지고 다시 돌아가면서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속하는 것 같아요. 그 진심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신가 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의무감으로 할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막 저는 이제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 그쵸. 뭐 무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화 거리를. 근데 이제 맞아요. 무용을 즐기지 못하고 근데 공감돼요. 아니면 뭐 후기를 써야 된다 이러면은 공연 자체를 내가 계속 즐기지 못하고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뭘 써야 될지.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어느 정도 저는 받아들이긴 했는데 맞아요. 저는 오히려 온지빌레님이 오늘 말씀해주신 게 그렇게 진심을 유지하는 게 더 롱텀으로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수심 티하우스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사람들이 좀 더 연결되고 돌보는 문화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를 많이 돌볼 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돌보고 싶어졌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연결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너무 필수적인 요소가 된 거니까 내 스스로 아침도 살피고 뭐 발전도 시키고 돌보는 그 모든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차가 중심이 되면서 연결로서 자리를 잡게 되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다들 그걸 미룬다기보다는 오늘도 작게나마 나를 좀 돌보고 내일은 조금 더 연결돼 보고 하는 문화 속에서 어떤 매체가 되었던 어떤 도구가 되었던 그 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은 좀 더 따뜻해지길 바라면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고 좋은 목표네요. 따뜻한 대의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취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오늘 문주빌레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진짜 그냥 차 전문가랑 얘기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취미일까? 이런 의문을 계속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떠세요? 문주빌레님은 이 차 마시고 우리는 게 본인의 취미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게 사실 저도 업이 되고 싶어서 지금까지 작게 쌓고 빌드업을 해온 거긴 한데 이제는 취미에서 조금 업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딱 나눠서 있기보다는 그냥 그 중간에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업이 되고 싶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역량을 쌓아온 건 맞는데 이 업이 되는 순간 사실 순수하게 좋아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 분야를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수익성과 지속성을 고려하는 거에 대한 필연적인 순간을 좀 마주하기도 약간 두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직 실패하는 경험을 더 쌓고 더 많이 긍정적인 저만의 실험을 하면서 훗날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더 깊게 나눌 텐데 그게 상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여전히 이렇게 콘텐츠나 작은 자리로 나눌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업이 된다고 하시더라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차를 마시는 건 멈추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취미와 일을 계속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일이 되더라도 여전히 계속 내가 혼자서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거를 또 취미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는 같거든요. 맞아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취미이면서도 음, 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여전히 공존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곁에 두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서 그 제가 아까 뭔가 나에게 생긴 변화가 있냐고 여쭤보고 혹시 나답지 않았던 어떤 순간들이 있었냐고 네. 여쭤봤을 때 원래 다 나였던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뭔가를 좋아하면 이렇게 디깅을 하고 이렇게 레벨업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원래 성향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혹시 다른 취미 같은 거에서도 그러세요? 아까 저도 잠깐 언급했던 그 요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가랑 차랑은 조금 무게감이 다른 게 차는 정말 내가 무조건 이건 세상에서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요가는 언젠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조금 편안한 영역으로 취미가 요가고 더 잘하고 싶고 더 도달하고 싶긴 하고 그러니까 지도사도 언젠가를 위해서 땄지만 그게 누군가를 좀 가르치고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전 더 그냥 깊은 마음을 갖고 싶어서 했던 과정이었거든요. 그게 좀 무게감이 다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냥 성향이 거기서도 발현이 됐던 것 같긴 해요. 나누고 싶다가 저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와 일을 나누는 기준이 뭐 수익성이다, 뭐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지만 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좀 키워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즐기는 걸 넘어서 나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전파해야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게 좀 취미를 넘어서지 않나. 그리고 그게 이제 진짜 내 취향도 넘어서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런 모먼트가 되니까 그런 맞는 생각이 것 같아요. 드네요. 문주밀리님이 생각하시는 취미의 효능은 뭐예요? 취미 효능은 일단 아까 우리가 말했던 리추얼, 그러니까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그래서 내가 하루를 끝내고 이제 나만의 휴식 시간이야 하고 마련해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가족과 또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그 함께 편안한 시간을 마련해주는 리추얼이 되기도 하고 또 몰입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준다 생각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라는 게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내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하지만 맞아. 취미라는 시간은 내가 벌써 이것을 이렇게 푹 빠진 지 이만큼이나 흘렀어? 라는 긍정 모먼트가 되니까 그 몰입의 시간이 내 삶에서 쌓일수록 되게 좀 풍부하고 충만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밀도가 더 높아지는 느낌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너무 좋았던 건 전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게 내가 차를 좋아하지 않았으면은 또 이렇게 활동하고 아카이빙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기회와 이런 인연들이 내가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한테 되게 중요하게 효능이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거 저는 받았던 질문 중에 네. 모든 사람이 취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거였는데 이 질문이 생각해보면서 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취미라는 게 단순히 삶에서 너 취미 없어? 라고 나 취미 없어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좀 나 되게 다채롭지 않은 사람 같고 취미가 있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취미가 아니라 저는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거 하나만 있어도 음식이나 뭐 옷이나
그런 것만 있어도 내가 나를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약간 존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하나를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도 이해하면서 연결될 수 있어서 그 시작부터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게 좀 삶의 결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취미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윤택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건 약간 취향에 가까운 것 같은데 저는 취향도 넓은 의미에서 취미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취미학개론은 팟빵,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로도 발행 중이니 프로필 링크로 구독 신청해주세요.